네, 폭우 대비책 또 침수 대비책 전문가의 조언을 듣겠습니다. 네,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하문구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복기를 해보자면 작년에 이 폭우 침수 피해가 컸었던 그 원인 이유부터 좀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강우 패턴 자체가 좀 과거에 비해서 좀 변화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시간당 100mm 이상 온 강우의 횟수가 13회 정도 되거든요. 네. 이 과거 이제 일반적인 평균이 한 4.3회인 거에 비하면 약 3배 가량 100mm 이상의 집중적인 강우 패턴이 보여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도심지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과거에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농경지의 피해가 주로 이루었거든요. 네, 네. 많은 비가 오게 되면 근데 이번처럼 이 도심지 피해가 이제 굉장히 집중이 됐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100mm 이상의 굉장한 심각한 강우 상황과 그리고 이제 도심이 대부분 이제 아스팔트라든가 보도블럭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배수 능력이 침수 유무를 좌우하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피해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그 강우 패턴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그 뭐 일반적인 뭐 여러 가지 뭐 기후학자들 하는 얘기를 보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작년도 거의 8월 8일 정도면 장마가 거의 소강 상태가 이루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과거 네. 패턴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뭐 수증기라든가 집중호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강우 패턴으로 좀 변화하지 않았나 이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패턴에 조금 더 위험한 취약한 지역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뭐 과거 이제 작년에 이제 침수가 됐던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강남 상구 특히 이제 저지대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요. 특히 이제 강서구 쪽, 뭐 화곡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강서구 이제 개화지구 쪽도 서울 쪽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북 쪽으로는 과거에 침수가 됐던 뭐 광화문 일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침수가 우려가 되는 지역이고 이거 전국적으로 본다면 포항이라든가 지난번 이제 흰난도 때도 문제가 됐지만 이런 쪽 울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배수로 하고 빗물바지 제 역할을 못했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좀 정비가 됐습니까?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강남역이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은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사실 그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만 해도 엄청난 수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강남구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빗물 바지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이제 덮어놓고요. 비가 내리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개방이 돼서 역할을 하는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이런 대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좀 부족한 실정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난해 그 반지하방들 침수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물막이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된 비율 보니까 36%, 그러니까 세 집 중 한 집 정도인데 오늘 중부 지역에 최대 150mm 내린다고 하는데 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늦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사실 이제 서울시라든가 뭐 특히 이제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물막이판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집주인 어쨌든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가 우리 집이 침수 지역이다라는 부분이 알려지는 것을 좀 꺼려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도 좀 발휘가 돼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36%밖에 안 되는 네. 절반도 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안 된 곳들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과거처럼 시간당 100mm 이상 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통수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지하 세대 같은 이런 이제 저층 세대 같은 경우에 위험한 상황에 도래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거는 이제 주민 동의하고 상관없이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제 그 뭐 어떤 그 자연재해 취약지구 이런 것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네.
그런 부분 뭐 차수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들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령이 돼 있지만 세부 규정들이 마련이 돼 있지 않거든요. 뭐 예컨대 뭐 어느 정도의 높이로 해야 되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 자발적인 혹은 그 어떤 그 집주인이라든가 이런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네. 네. 당장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요. 아직 설치가 안 된 64%의 가구에서는 그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예,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일반 건강한 성인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침수 상황이 발생하는 초기에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네.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제일 취약하신 분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지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뭐 국립자연안전연구원 같은 곳에서 실험을 했면 거의 그 무릎 정도가 물이 넘어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지하에서 계단을 통해서 탈출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일반 건장한 성인이라고 한다고. 문도 안 열린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그 뭐 문 개방도 이 수압에 의해서 오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침수가 유입이 되는 순간에 빨리 어쨌든 탈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출하기 전에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방을 해놓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흰남노때 그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명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지하 주차장 올해도 이제 우려되는 곳인데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우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차수판이 설치가 돼야 되고요. 네.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그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차수판들이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차수판이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능은 아니거든요. 네. 일단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유입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건물 관리하는 주체 이런 분들이 빨리 지하 주차장 안에 계신 분들한테 소개 명령을 좀 내리고요. 주차장을 폐쇄하는 이런 좀 적극적인 소프트웨어가 또 같이 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서울 곳곳이 침수되면서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서초동 현자라고 해서 그 차 위에서 대피를 한 시민도 있었고 강남역 슈퍼맨도 있었습니다. 그 막힌 하수구를 직접 쓰레기를 빼서 이제 네. 뚫은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행동들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뭐 그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예.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말씀하신 뭐 서초동 현자 예. 뭐 이런 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서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는 예. 사실은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편일적으로 이건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서초동 현자 같이 도심지에 저렇게 오픈된 상황에서 저분이 할 수 있는 어떤 뭐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벗어나 가지고 탈출하려고 하는 부분들, 저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오히려 저 안에서 좀 차 위에서 기다리면서 소방대라든가 이런 구조를 요청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예. 있고요. 근데 반대로 저런 도심이 아니고 무슨 그 사람이 많지 않고 정보가 그러니까 구조 인력이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처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차량을 에서 벗어나서 좀 적극적으로 탈출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는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 차량들도 아마 저렇게까지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침수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이제 주행을 하다가 저렇게 네, 됐을 텐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차를 갖고 가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네, 도로 우선 위에서. 뭐 그 가장 뭐 좋은 방법은 이제 고지대로 빨리 대피를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차를 불가능하다는. 두고요? 예, 차량을 뭐 갓길에 좀 세워두시는 것이 좋죠. 네. 예,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뭐 굉장히 침수가 우려되고, 그러니까 보통 차량의 한 3분의 1 정도가 넘었으면 네. 운행하기 이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게 그러니까 바퀴가 한 그 절반 그렇습니다. 정도 차면 네네. 그러니까 머플러에 차량으로 이제 물이 닿게 되면 예. 사실 이제 엔진이 그 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엔진을 재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꺼진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하면 빨리 그 차량에서 탈출을 하시고 예. 차량을 두고, 그러니까
뭐 괜히 시동을 걸어가지고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차량 자체 엔진으로 이제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빨리 탈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왕이면 탈출하셨을 때는 뭐 자동차 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량에 좀 두고 벗어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 많이 타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침수되면 감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침수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전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배터리가 방수팩 안에 내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어떤 배터리 자체에 손상이 입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전이라든가 감전의 우려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침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의 위험성이 이제 극히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말 비가 많이 쏟아진다면 그날 밤에는 지자체 관할 공무원들도 특히 이제 그 반지하 주택들 챙기셔야 될 거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밤사이 비가 쏟아진다 그러면 각별하게 이제 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함께 그 폭우 대책 짚어봤습니다.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